안녕하세요. 차업주의 이프리입니다. 9월까지도 더위가 이어지며 힘든 날씨가 지속되네요. 추석 이후에는 풀리기 바라며 이번 주도 시작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다룰 기업은 코스피 상장사 조광페인트입니다. 항공기업들처럼 페인트 기업들도 모두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네요. 조광페인트의 현재 시가총액은 831억입니다. 지난 동안의 주가 흐름을 봐보면 먼저 22년 6월에 하락이 눈에 띄는데요. 이때는 조광페인트뿐만 아니라 사마페인트, 강남제비스코, 노루페인트에도 비슷한 하락이 나왔었습니다. 아무래도 경기에 따라 사이클이 있는 페인트 산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한계점이 부각되면서 부진을 보였던 것 같군요. 조정됐던 주가는 이후 8월부터 반등하기 시작했는데 이때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커지면서 수해 복구로 인한 페인트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었네요. 그리고 바로 다음 달에는 거래량이 실린 상승이 나왔었죠. 이때 발생된 거래대금이 692억이었으므로 당시 조광페인트 기업 가치의 70%에 달하는 거래대금이 터졌었군요. 그도 그럴 것이 신성장 동력이 없다며 한계를 지적받았던 기업이 주력 기술인 표면 코팅 기술력을 기반으로 성장성이 좋은 2차전지 방열 소재 사업에 진출하여 SK이노베이션에 납품을 시작한다고 하니 이러한 슈팅이 나왔던 것이겠습니다. 방열 소재는 2차전지에서 발생되는 열을 빠르게 방출시켜 배터리의 과열을 막는 안정화 역할을 하죠. 조광페인트의 방열 소재 사업은 자회사인 CKEM솔루션이 하는데 22년 1월에 조광페인트가 전환사채와 자기 주식을 활용한 교환사채로 각 100억씩을 조달하여 22년 9월에 CKEM솔루션에게 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144억을 투자했었고 덕분에 CKEM솔루션은 해외 공장들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CKEM솔루션의 방열 소재 공장은 연간 300톤 캐파의 국내 음성 공장과 각 연간 1,000톤 캐파의 미국 공장과 헝가리 공장이 있는데 해외 공장에서는 올해 1분기부터야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5천만 원 수준이니 아직은 미미하죠. CKEM솔루션의 국내 공장도 여전히 영업 손실을 이어가고 있고요. 그 외 종속회사 중 다행히 베트남 법인은 이익이군요. 종속회사들은 손실으로 인해 조광페인트의 연결 실적에 부정적이지만 대신 2차전지 방열 소재라는 성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재 위험성이 꾸준히 제기되는 배터리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방열 소재 사업 이슈로 급격히 상승했던 조광페인트 주가는 늘 그렇듯이 단기에 그치게 되어 급격히 하락하게 됐죠. 그리고 한번 큰 시세를 받은 이후 실적 상승 등 이렇다 할 변화를 보이지 못한 조광페인트는 이번 24년 3월까지 약 1년 6개월간 침체되는 과정을 겪게 되었고 그러다가 3월 13일에는 최저가를 갱신하게 되었어요. 5,550원. 하지만 이제는 실적이 개선되기 시작했죠. 덕분에 주가는 다시 반등하는 계기가 되었고 1분기 실적 발표 직후에는 24%의 주가 상승을 하기도 했었으나 종가는 마이너스 4%로 마감하며 변동성이 큰 모습이 나오기도 했네요. 이후 7월에는 핫한 조선업의 후광을 받을 수 있다는 리포트가 나오며 이러한 상승을 부추기도 했고 조선 기자재 수혜 종목으로 PR되기도 했으나 낙폭이 심했던 8월 5일과 이번 9월 첫째 주로 인해 주가는 다시 무너진 상황이군요. 대부분 기업들의 주가가 이 이후로 회복을 하지 못할 정도로 무지막지한 조정이 있었는데 이러한 시기에 차업주 메인 기업에서 성과를 낸다면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되네요. 그러면 이렇게 조광페인트의 지난 주가 흐름을 살펴봤으니 이제 보고서를 살펴볼까요? 반기보고서 클릭. 조광페인트는 1967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는 1976년에 상장했어요. 역사가 오래된 기업이네요. 그리고 본사는 부산에 위치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주요 공장들의 위치는 이렇습니다. 부산에 두 곳의 공장을 가지고 있고 음성에도 공장을 가지고 있는데 CKEM솔루션도 여기 음성 공장에서 신사업을 하나 보네요. 그리고 종속기업을 보면 베트남 진출을 위해 설립했던 베트남 법인은 조광페인트처럼 같은 페인트업을 하고 있고 신사업을 위해 분사한 CKEM솔루션은 2차전지 방열 소재를 하고 있죠. 기존 사업부에서 분사했기 때문에 조광페인트의 음성 공장에 위치해 있겠고 이후 3자 배정으로 투자받은 자금으로는 헝가리와 미국의 공장을 구축한 상황입니다. 두 종속회사 모두 규모가 작기 때문에 연결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지만 아직 순손실 중인 CKEM솔루션의 반기 순손실은 마이너스 15억이고 조광페인트의 별도 영업이익 규모는 54억 수준이므로 조광페인트의 연결이익을 꽤 깎아먹고 있죠. 그 외 출자한 법인들을 보면 조광요턴과 리포마, 스메코 등의 관계사가 있는데요. 조광페인트가 사이클로 인해 한계가 있는 도료업을 넘어 화학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노력들이죠. 리포마는 촉매 신소재 사업의 기업이고 스메코는 코팅제 소재 사업의 기업이지만 두 기업 모두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어요. 다만 조광요턴은 다르죠. 과거 기준의 점유율이기는 하지만 조광요턴은 노로 IPK와 국내 선박용 페인트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조광요턴은 조광페인트와 노르웨이 페인트 기업인 요턴이 합작한 회사이고 노로 IPK는 노로홀딩스와 네덜란드의 악조 노벨이 합작한 회사죠. 참고로 노로그룹의 선박용 페인트에 투자하려면 노로페인트가 아니라 노로홀딩스에 해야 합다.
이들이 하는 선박용 도료는 선박 표면을 매끄럽게 만들어 마찰 저항을 4% 줄이고 운항 속도를 빠르게 하여 연비를 개선하는 역할을 하죠. 대형 컨테이너선의 경우 약 30억 정도를 줄일 수 있다네요. 따개비들이 달라붙지 않으면서도 바다를 오염시키지 않는 안료를 사용합니다. 진입장벽이 높아 지금도 점유율이 유지되고 있을 것으로 추측되는데 지난 동안 조광요턴이 영업과 인력 증원으로 점유율을 꽤 올렸다고 하네요. 새로 건조된 선박과 중고선에는 모두 선박용 페인트가 필요하고 통상 조선사들이 신규 수주를 하고 2에서 3년 뒤에 페인트 공정이 진행되며 선박 제조원가의 3%가 페인트로서 부담이 적기 때문에 조선업체들은 되도록 비싼 페인트를 사용하여 배의 부식을 방지하고 연비를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KCC는 사업에서 차지하는 도료의 비중이 20% 정도이고 15% 정도는 건축 내외장재 사업이 차지하고 있으며 과반을 실리콘이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므로 선박의 3% 즉 한 선박당 50억의 페인트 비용은 KCC에게 성장 동력이 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KCC의 주가 방향은 도료보다는 OCI처럼 태양광 패널의 원료로 사용되는 폴리실리콘의 사업이 결정짓게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추후 태양광 산업을 다룰 때 다시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르홀딩스의 노르IPK의 실적 변화를 보면 매출이 꽤 늘었으며 손실폭이 꽤 개선된 것이 보이는데요. 노르IPK의 4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노르홀딩스도 마찬가지로 선박용 도료의 실적 개선이 미치는 영향이 적죠. 따라서 선박용 도료 사업을 하는 IPK의 실적 변화는 노르홀딩스의 투자를 고려할 요소보다는 선박용 페인트 시장이 변하고 있다는 정도로만 보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사마 페인트와 일본의 추고쿠 마린 페인트가 압작한 추고쿠 사마 페인트의 상황도 보면 마찬가지로 선박용 페인트 사업이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사마 페인트의 추고쿠 사마 지분은 16%이기 때문에 역시 사마 페인트 실적과 주가에 영향을 주는 정도는 미미하죠. 마지막으로 조광요턴 또한 변화를 보이고 있어요. 조광 페인트가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조광요턴은 매출은 조광 페인트 이상이며 이익은 훨씬 큽니다. 따라서 조광요턴의 변화는 조광 페인트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죠. 즉 조광요턴은 선박용 페인트 시장에서 가장 큰 점유율을 가진 기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다른 페인트 기업들과는 달리 선박용 페인트의 변화는 조광 페인트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게다가 현재는 조선사들의 수주가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한 이후로 3년이 지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 모든 선박용 페인트 기업들의 실적의 변화가 나오고 있으며 선박용 도료 기업에도 사이클이 올 수 있음을 감지할 수 있는 상황이죠. 이미 조선 기업들은 시세를 한번 받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수급이 페인트 기업에도 몰릴 수 있겠습니다. 그 외로도 7곳에 지분 투자를 한 것을 볼 수 있지만 투자 규모가 50억 미만이므로 영향은 적겠네요. 총 주식을 보면 보통 주로만 1280만 주가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중 자기 주식은 263만 8537주로 20.6%를 가지고 있습니다. 몇 년에 걸쳐 꾸준히 자기 주식 매입을 해왔던 것을 볼 수 있는데 매입을 꾸준히 해온 이유는 경영권 방어 목적이 컸겠고 자기 주식 투자를 활용한 자금 조달 목적도 있겠습니다. 실제로 올해 1월에 자기 주식 중 절반 정도를 활용하여 교환사채를 발행하면서 100억을 조달했죠. 이것으로 기존 미상환 매자닌을 만기 전 취득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자기 주식은 117만 6,549주가 있고 교환사채의 교환 시 제공될 수 있는 146만 1,988주가 있는데 100억 규모, 이 중 5억 규모의 7만 3,095주는 교환된 상황이에요. 이러한 주식의 소유 현황을 보면 양성화 대표가 최대 주주로 있고 송경자 회장이 2대 주주로 있으며 나머지는 친척들이 소유하고 있는 모습이죠. 선대 회장의 뒤를 잇다 보니 이러한 구조를 가지게 된 것 같은데 단독 지분은 18%에 그치기 때문에 20%의 자기 주식이 경영권 방어에 큰 역할을 했었겠는데 이제는 교환사채로 제공되어 9%의 자기 주식만 남은 상황이므로 더더욱 지분 이석을 줄이려는 방향성을 가진 기업이라 생각됩니다. 송경아, 양은아, 양경아 씨가 약 5%대의 주주로 충분히 경영권에 힘을 실어주고는 있지만 워낙 시총이 작아 3자 배정으로 몇백억만 조달하려고 해도 최대 주주는 쉽게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몇백억 단위로는 3자 배정 유증을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또 시총이 낮기 때문에 주주 배정 유상증자로 몇백억을 조달할 경우 대규모 유증을 해야 하고 그러면 주가가 내려앉아 기업 가치에도 부정적일 수 있는 점 때문에 일단은 보유한 자기 주식을 활용하거나 되도록 채권을 활용하면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사업을 키워보려 하겠네요. 미상환 매자닌 상황을 보면 전환가액이 현주가보다 높은 전환사채가 75억은 조기상환 청구되어 이제 25억만 남아있네요. 현재 6천원대의 주가가 1만원대로 상승하지 못한다면 나머지 25억도 조기상환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주식으로 발행한 교환사채가 있는데 5억어치는 교환 청구되어 95억이 남아있죠. 마지막으로 회사채가 있습니다. 분기당 이자를 지급하는 회사채로 300억을 조달했네요. 전환 의무는 없지만 이자율이 낮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이자 비용을 감당하고 있겠고 회사채의 만기는 내년 3월과 내년 10월이니 그 기간까지 사업적으로 개선해 볼 수 있겠는데 만기가 다가오면 신규 회사채를 발행하며 차환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재무제표를 봐볼까요? 먼저 현금이 감소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조광 페인트는 영업활동으로 유입된 현금을 유형자산을 취득하는 데에 사용하고 있고 또 차입금을 일부 상환하는 데에도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은 97억이 있는 상황인데 이마저도 조광 페인트 별도로는 27억밖에 없네요. 이는 종속기업의 지분 취득과 유형자산 취득 때문인데 조광 페인트의 차입금 거의 전부가 조광 페인트에게 있기 때문에 27억밖에 없는 조광 페인트는 유동성 상황이 꽤 좋지 않은데요. 자금 조달이 필수라고 볼 수 있는데 이를 영업활동 흐름 개선으로 버텨낼 수 있을지 여기에 베팅하기는 어렵겠네요. 그리고 매출 채권의 증가로 현금 흐름이 안 좋아지기도 했는데 재고자산도 주로 원재료의 감소 때문이기에 긍정적인 변화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조광요턴이 자산에서 꽤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도 보이고 유형자산 비중이 상당히 큰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조광요턴의 유동성 상황은 넉넉하고 좋지만 조광페인트는 운전자본 규모가 크고 차입금이 많기 때문에 27억의 자금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 보이는군요. 차입금은 이미 많고 채권도 발행하고 있기 때문에 자회사 및 관계사로부터 자금 대여를 할 수도 있겠는데 아무래도 유동성 부분이 취약한 회사라고 볼 수 있겠어요. 게다가 조광페인트의 가동률을 보면 전체적인 가동률이 그렇게 넉넉한 기업은 아닙니다. 업력이 오래됐기 때문에도 시설 투자를 꾸준히 해야 할 텐데 대략 연백에서 200억대로 시설 투자 현금이 지출되고 있어요. 자금 조달을 피하면서 개화되는 상황을 맞이하기에는 조금 힘들 수도 있어 보이는 상황이네요. 부채 부분도 보면 25억의 전환사채와 300억의 회사채 외에도 970억의 차입금을 가지고 있죠. 이는 거의 대부분 조광페인트가 가지고 있는 부채입니다. 그런데 조광페인트는 당장 현금 자산이 27억밖에 없고 영업활동으로 유입되는 자금은 유형자산 취득으로도 써야 하기 때문에 최대 주주의 낮은 단독 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관계사로부터 자금 대여 혹은 채권 발행을 하며 자금을 조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지만 자칫 잘못하면 증자 이슈를 보게 될 수도 있겠군요. 마음이 편치 않을 수 있는 투자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안 그래도 좋지 않았던 유동성 상황이 CKEM솔루션의 사업 확장을 위하다 보니 상당히 좋지 않아졌네요. 이렇게 유동성이 좋지 않은데도 이번에 배당을 높여 지급했으니 단순히 순이익이 증가해서 지급했다기보다는 전환사채의 콜옵션을 대비하거나 주주배정 증자를 대비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도 드는군요. 마지막으로 자본도 보면 자본금과 자본총계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유동성은 우려되는 기업이네요. 아무리 조광요턴의 사업이 개화를 앞뒀다 할지라도 혹시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실적도 보면 이번 2분기 매출이 4% 증가하기는 했고 그렇게 의미 있는 수준은 아니지만 매출 총이익은 꽤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네요. 그리고 이는 제품 매출원가의 감소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조광페인트의 제품에 사용되는 원료가 대부분 수입품이고 원유 정제에서 파생되는 부산물이기 때문에 원재료의 하락이 작용한 덕분으로 보이는군요. 덕분에 영업이익이 상당히 큰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0.1% 나오던 영업이익률이 1.9%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죠. 게다가 지분법이익이 더욱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봤던 조광요턴의 실적 성장으로 인한 변화이고 다른 페인트 기업들과는 달리 이것이 실적에 영향이 미치는 정도가 크죠. 따라서 순이익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많은 차입금과 회사채로 금융비용이 큰 것도 보이죠. 금융수익은 파생상품 평가 이익 때문으로 보이며 기타 수익이 기타 비용보다 큰 것도 환율의 이유 때문입니다. 조광페인트는 저유가의 수혜는 보겠지만 저환율화에 직접적인 수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어요. 원재료의 가격 하향 안정으로 이익 규모가 증가한 것은 좋지만 매출 채권 등의 변화는 좋지 않아 보이며 이제 물꼬를 틔운 CKEM솔루션의 손실폭은 더욱 커질 수 있으며 유동성 상황은 상당히 좋지 않은데 시설 투자도 이어져야 하는 상황이므로 조광요턴의 실적 변화만 바라보고 투자를 결정하기에는 어려워 보이네요. 최근 실적 변화를 그래프로도 봐보면 꾸준히 외형 성장을 해오던 조광페인트는 원재료 값의 상승으로 이익을 내오지 못했고 지난해에서야 이익을 냈는데 이때부터 조광요턴도 순이익으로 전환하여 도움이 되기 시작했죠. 이러한 모습은 분기 실적에서도 볼 수 있는데 매출이 약간만 줄어도 바로 적자 전환하는 본업을 볼 수 있어요. 게다가 운전자본의 변화가 긍정적이지 않아 보이고 종속회사인 CKEM솔루션의 손실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본업은 당분간 기대를 하기가 어려워 보이네요. 물론 조광요턴의 실적 개선은 참 좋지만 이로 인한 지분법이익이 42억이던 23년 4분기에 비해 또 지분법이익이 56억이던 24년 1분기에 비해 이번 분기는 25억에 그쳤기 때문에 성장세가 일단은 둔화된 듯한 모습이 있다는 점을 알아두어야겠습니다. 그러면 조광페인트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 한번 봐볼까요? 조광페인트는 이러한 사업을 합니다. 여러 도료 제품을 생산하고 있어 각각의 항목이 많지만 주로 건축물 내외부 구조체에 많이 쓰이고 있어 주요 고객사가 리바트, 장인가구 등의 가구업체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국내 페인트 시장에서는 점유율이 가장 낮기 때문에 다른 산업에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서 디스플레이, 2차전지 등 전기전자양 도료에도 개발하고 있고 대표적인 사업이 CKEM솔루션의 방열소재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CKEM 해외법인은 이제 막 5천만 원 매출이 발생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반기 마이너스 30억의 영업손실을 가진 CKEM 솔루션의 영업손실은 더욱 확대될 수 있어 보이는데요. 현재 조광페인트의 도료 사업도 생산 캐파가 넉넉하지 못하고 실적 변화도 유의미하지 못하기 때문에 건축물 내외부 및 전기전자재료의 적용 확대로 인한 연결 실적 개선은 큰 기대가 어렵겠습니다. 따라서 조광페인트는 조광요턴의 선박용 도료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조광요턴은 앞에서 다룬 정도면 충분해 보이므로 선박용 도료에 대해서 굳이 공부할 필요는 없어 보이네요. 그러면 이쯤 할까요? 위프리의 요약 시간입니다. 조광페인트는 재무 유동성이 취약한 기업입니다. 조광페인트의 여러 도료 제품들은 당장 생산 캐파가 업계의 확고한 점유율로 인해 적용 확대에 한계가 있고 2차 전지 방열 소재 사업의 CKEM 솔루션은 손실이 지속되고 있는데 추후 손실 규모는 더욱 확대될 수 있으며 둘 모두 캐파 확장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시설 투자를 할 수도 있죠. 물론 현재 선박용 수요로 인해 조광요턴이 실적 성장을 하고 있어 벌어들이는 지분법이익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조광페인트는 유동성이 개선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즉 재무 유동성은 개선되기 어려운 상태에서 손실이 확대될 수 있고 시설 투자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당장 조광요턴의 실적 개선폭은 둔화되고 있어요. 그래도 전방 산업의 수주잔고가 수요를 든든히 받쳐주고 있으므로 조광요턴의 실적 성장은 꾸준히 이어질 수 있겠고 유가 하락은 페인트 원재료의 하향 안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겠으나 조광페인트는 결코 조광요턴의 성장에만 기대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니네요. 조광요턴을 감안하더라도 조광페인트의 유동성 상황이 너무 좋지 않거든요. 조광페인트와 CKEM 솔루션의 영업 투자 재무 활동을 조광요턴의 실적 성장만으로 하드캐리할 정도가 결코 되지 못합니다. 물론 최대 주주 입장에서는 시총도 작고 낮은 단독 지분을 방어해야 하기 때문에 당분간 추가적인 채권을 활용하거나 기업 가치를 높인 뒤 증자를 하는 방법을 하고 싶을 수 있겠으나 실적 성장세에 비해 실제 쌓이는 현금 속도는 더디기 때문에 시설 투자로 오히려 유동성 현금 자산이 줄고 있기 때문에 조광페인트는 유동성이 우려되는 기업이라 생각됩니다. 혹시 모를 증자를 감안하고서도 투자를 결정할 정도까지로는 절대 매력적이지 않다는 결론이에요. 장기간 조정된 주가는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혹시나 위험한 상황이 나올 수도 있어 보이기 때문에 만약에 주주 배정 유증을 하게 된다면 그때나 다시 관심을 갖는 편이 좋아 보이는군요. 조광페인트도 아쉽지만 리스크를 짊어질 이유는 없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차트 없는 주식 투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